처음이에요. 날 추앙해요. 미정이 구씨에게 던진 말 때문에 야, 이거 계속 봐야겠구나. 그래서 리뷰까지 하게 만들어버린 저력. 나의 해방 일지입니다. 이 드라마의 한 줄 소개는 이렇습니다. 견딜 수 없이 촌스런 삼남매의 견딜 수 없이 사랑스러운 행복 소생기. 이 한 줄에서 삼남매의 캐릭터와 이들이 꾸려나갈 스토리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는 답답한 각자의 삶에서 해방되기 위한 그들의 여정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만 진행되면 평탄할 테니까요. 변수가 될 사람을 등장시키죠. 구씨. 이름도 모르는 구씨가 이 삼남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드라마의 시청률과 화제 지수를 쥐락펴락할 것 같아요. 1, 2화 보면서 대사가 거의 없는 손석구의 연기는 오히려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과거를 알 수 없는 외지인으로 염신의 싱크대 공장 일과 밭일을 도와주면서 벌어먹고 살지만 범상치 않아 보이죠. 구씨를 맡은 손석구의 피지컬을 보니 일부러 이 배역을 위해서 벌크업한 것 같아요. 그런 구씨를 지켜보던 미정이 급발진합니다. 나를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된다며 자신을 추앙하라고 하죠. 구씨 둥절. 시청자들도 뭐래? 추행이야? 추앙이야? 다시 들어봐도 추앙이 맞습니다. 추앙이라는 말이 나온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쁘지만 주목받기 힘든 무채색의 연미정은 착해서 미움받지 않을 자신은 있지만 사랑받기는 힘든 여자로 나오죠. 모든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계 자체가 노동입니다. 집이 멀다는 이유를 대지만 사내 동호회도 동료들과의 모임도 버겁기만 합니다. 가뜩이나 상사의 빨간펜 난도질에 트라우마 올 것 같은데 대출받아 돈 빌려준 전 남친은 옛 여친한테 도망이나 가버리고 대출금 상환 독촉장을 떠안는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합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건 바로 구씨. 다짜고짜 고백을 하죠.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다면 추앙해달라고. 사랑으론 안 된다고 날 추앙해요라고 합니다. 보통의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는 추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황당함이란 구씨처럼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을 안겨줍니다. 보통은 고 김수환 추기경처럼 우러러 보게 되는 인물이나 BTS 정도는 돼야 추앙이란 말을 쓰는데 이건 숭배나 존경보다 더 높은 단계 거의 신격화할 때 쓰는 말 아닌가요? 지가 뭐라고 추앙이라니 정말 뜬금없죠. 미정은 자존감이 바닥이라 무언가가 채워져야만 합니다. 사랑을 시도해봤지만 돌아온 건 처참한 배신이었죠.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 더한 무언가를 원한 거죠. 자신을 가득 채워질 수 있게 우러러 봐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건데 그 대상을 구씨로 낙점했습니다. 왜 하필 구씨일까? 인간관계가 노동인 건 마찬가지인 구씨는 미정 자신과 다를 게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루를 억지로 살아가는 구씨. 그나마 염신의 집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쓰레기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그 일마저 없으면 매일이 술. 그 술로 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걸 간파한 미정은 구씨에게 잡을 준 겁니다. 겨울이 오면 일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으니 나를 추앙하는 일을 해봐라. 그런 잡을 준 거죠. 웬 꼴통 여자가 용트림을 한다 생각했겠지만 구씨는 물러나지 않는 미정을 위해 진짜 추앙할 것 같아요. 이 둘의 관계 변화를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추앙할지 구씨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추앙 말고 다른 단어는 없었을까요? 직관적이지 않아서 좀 채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런 점을 작가가 노린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써서 구씨의 관심을 끌게 만든 것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이슈가 되게 만들었으니까요. 예고편에 구씨가 돈 받아줄까? 제안하는 말이 나옵니다. 미정이 집에 오는 길에 웬 검은 세단이 구씨 집 앞에 있는 걸 보고 의아해하죠. 추측이긴 합니다만 뭔가 조직의 우두머리나 행동대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술 마실 때 잔 3개를 돌려가며 마시는 것도 마치 제사 때 음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고인을 기리는 느낌입니다. 예고편에 구씨가 미정을 위해 의리를 지키는 모습도 나옵니다. 창희가 술 마시는 구씨 집에 술이 있을 것 같아서 찾았다가
미정의 독촉장이 들어있는 싱크대 문을 열려고 하니까 막아서죠. 미정과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에서 벌써부터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둘 사이의 관계 변화뿐만 아니라 외지인 구 씨는 의도치 않게 창희와 기정에게도 해결사 노릇을 해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에서 창희는 못하는 게 없는 구 씨를 신기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을 붙입니다. 이렇게 염신의 가족과 구 씨는 서로에게 구원자가 될 것 같아요. 미정은 도대체 무슨 행복을 지원해 주는지 알 수 없는 사내 행복지원센터의 동호회 가입을 극구 사양하는데 그런 사람이 둘이 더 있죠. 내성적인 사람 가만 안 놔두는 회사에 불만이 많은 아저씨 직원과 옆자리 애딸린 호래비 회사 직원 있는지도 모르고 비하하던 언니 때문에 바늘방석에 앉았지만 쿨하게 아는 체 해준 조태훈. 이렇게 미정 포함 모두 세 사람이 동호회가 없는데요. 미정의 주도하에 이 세 사람의 자율 동아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름은 해방클럽. 아무 말 안 하고 멍 때리는 그런 동호회 아닐까요? 사실 동호회 독려하는 회사가 좀 이해되지 않았는데요. 대입 수시 생기부 꾸며야 하는 동아리 활동도 아니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회사가 있나 싶어요. 회사가 저러는 데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복지가 목적이 아니라 효율적인 생산을 위함이 목적이겠죠. 인맥이 성공의 열쇠라고 하지만 아이인 사람에게 일을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 인맥 디톡스를 해야 오히려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데 말이죠. 감정과 공감을 필요로 하는 정서적인 인맥을 미정뿐만 아니라 기정도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회사 바람둥이도 자신만 건너뛰는 그런 신세가 돼서 아무 남자나 만나고 싶다지만 육체적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죠. 매력 넘치지만 결핍투성의 기정을 왠지 애딸린 호래비 조태훈이 채워줄 것 같습니다. 이 둘에 비해 창희는 정서적이기보다 현실적이죠. 편의점 영업관리직에서 본사 내근직을 강렬히 원하고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특별시민을 부러워하는 흰자 경기도 외곽민의 애환을 잔뜩 늘어놓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조만간 해결될 것 같아요. 회사 때려치우고 백수가 될 거라니 그런 고민 안 해도 되겠죠. 출퇴근하느라 하루 중 4시간을 길바닥에서 버려야 하는 이 3남매는 우울하지만 의리 하나만큼은 참 좋습니다. 같이 퇴근해서 택시 타고 술도 맨날 같이 마십니다. 그렇게 타박하면서도 같이 얘기 나눈 걸 보면 박혜영 작가의 전작 나의 아저씨의 이성균네 삼형제를 보는 것 같아요. 이 3남매가 하는 재밌는 말들이 다 술자리에서 나오고 있죠. 유기견 카페 친구나 제자가 동료의 선생 친구, 화려한 연애 이력을 가진 친구, 이들과의 티키타카도 보는 재미를 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고 주목해 봐야 할 사람은 3남매의 아버지 염재호입니다. 국민 아버지 천호진이 역할을 맡았다는 건 뭔가 큰 사연이 있을 거란 얘기죠. 구씨처럼 말도 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 아버지인데 계획에도 없는 큰 일이 생길 거라고 하니 이들 남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어둑어둑하고 느릿느릿해 보이지만 곳곳에 따뜻한 유머가 살아있고 어느 순간 폭발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멱살을 끌고 가는 그런 드라마가 될 것 같은데요. 나의 해방 일지, 잔잔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해방 쉼터가 되길 바라면서 저도 계속 행복한 리뷰를 써내려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